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2024년 4월 22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비서실장에 정진석 의원, 5선 의원이죠. 정진석 의원을 임명 발표했습니다. 오늘 정진석 후임 비서실장을 임명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에서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 특징적인 면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원희룡 전 장관이 후임 비서실장으로 아주 유력하게 이렇게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황당하게 억지 트집을 부렸죠. 이재명과 각을 세웠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결국은 그런 이유로 해서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해서 원희룡 전 장관의 후임 비서실장 임명은 무슨 총선 민심과 어긋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이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고 5선 출신의 중량감 있는 이런 인물을 후임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일단 정진석 의원은 대야 관계도 원만하고 이런 인물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그 비서실장은 사실 대통령의 참모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참모를 누구를 임명하라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도를 넘어도 한참 넘는 것이지만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대야 관계, 대야 협치 이런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뜻이 담긴 그런 비서실장 임명이다. 이런 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오늘 거의 2년 만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이런 모습이 자주 있을 걸 예상케 하는 오늘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이런 내용 중에 하나는 소통이 안 된다, 불통이다, 일방적이다, 그다음에 일방적인 담화 이런 거 위주로 하고 민생 토론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묻고 답하고 하는 본격적인 의미의 소통이라고 하기엔 좀 아쉬운 점이 있죠. 민생 토론도 물론 필요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기자회견을 언제 하느냐 이런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기자들과도 질의응답을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시간을 가질 것을 예고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 눈여겨볼 만한 점은 바로 충청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 정진석 의원이 특히 충청권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나갈 때 꼭 옆에 붙어있던 밀착했던 그런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해서 후보 시절도 그렇고 이 정진석 의원과 수시로 통화도 하면서 의견을 묻고 이랬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한데 이번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기대 이하로 정말 예상 이하로 충청에서 패배를 맛봤습니다.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지난 대선 때 그렇게 충청에서 밀어줬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가 충청을 좀 홀대한다. 약속해놓고 제대로 뭐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R&D 개발 예산이 깎였다가 이제 다시 복원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에서 오해, 불만들이 좀 쌓여 있었던 것으로 원인이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장기적인 포석에서 앞으로 지방 선거도 있고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차기 선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충청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코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충청을 외면하거나 이러지 않는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어떻게 보면 뿌리가 충청입니다. 근데 너무나 이번에 충청에서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았고 지금 이제 정진석 의원의 경우는 박수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불과 2,800표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아쉽게 패배를 했는데 더 이상 충청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항상 충청이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의미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와의 어떤 밀착 이런 얘기들이 좀 돌았죠. 배석조 없이 4시간이나 그렇게 해서 서로 독대를 하고 만찬을 하고 장시간 그다음에 그 전에 홍준표가 보였던
여러 가지 그 이번 총선 패배에 대해서 윤석열은 책임이 없고 그다음에 전부 한동훈 책임이다. 이런 식의 얘기.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가 실장으로는 장제원, 그다음에 후임 총리로는 김한길을 추천했다. 뭐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후임 비서실장에 홍준표가 추천한 장제원이 아닌 정진석이 됐다는 거 정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여기서 만약에 장제원을 그대로 임명한다고 하면 뭐 야당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둘째고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하고 정말 상당히 밀착되어 있는가 보다. 첫째. 둘째.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좀 불만이 정말 아주 쌓여 있는가 보다.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완전히 싹을 잘라야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이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이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이 정진석 지금 이제 비서실장이 원래 오늘 국내에 귀국하게 돼 있었습니다. 김진표하고 이제 해외 방문에 나갔다가 해외 수행에 나갔다가 원래 오늘 귀국하기로 돼 있었는데 19일 날 귀국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19일 날 귀국을 했다는 것은 그 전에 전화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서 결국은 이게 이제 무산 카드를 접은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지금 협치를 하겠다 그런 쪽으로 국정 구조의 방향을 좀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 뒤로 물론 이제 장제원도 나오고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결국 정진석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굳힌 게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근데 오늘 그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깨가 많이 무겁다. 선거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좀 지쳐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여소 야대 전국 상황이 염려가 되고 난맥이 예상된다.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대통령께 자, 이게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 소감을 밝혔어요. 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하는 이 얘기는 그냥 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비서실장들과 달리 정진석 비서실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가까운 사이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이력도 그렇고 오히려 그 지난 대선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죠. 윤석열 당시 후보가 친윤계로도 볼 수 있는 그런 거 가까운 관계 이런 걸 좀 유지를 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인물들에게처럼 정 비서실장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대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묘하게 견제와 협력, 그러니까 대통령과 비서실장 관계에 있어서 어떤 협력과 견제 이런 역할이 작동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과 당과의 관계도 협력과 견제 이런 것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정치를 잘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땐 정치를 못합니다. 이재명이는 보궐선거로 해서 들어와서 국회의원 빼지단 지가 지금 이제 2년 좀 지났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그동안 이재명이 야당 대표를 하면서 보여온 거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재판에 들락날락하고 검찰에 대해서 비난하고 광화문에 나가서 시위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재명이 한 거는. 그다음에 이번 총선에서 완전히 자신의 그 측근들을 전부 깔아놓고 이런 거는 정치를 잘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없고 또 불쑥 어떤 포퓰리즘성 1인당 25만 원 뿌리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앞으로 어떤 거 국가의 주림이 오든 말든 당장 표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식의 인기 영합적인 이런 위험한 발설들을 하는 자입니다. 이재명이는. 그 이재명이 정치를 잘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내가 정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동안 국정 기조를 잡는데 많은 시간을 이제 썼는데 앞으로 이제 그 기초가 다져진 만큼 그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잘 알리고 소통하면서 정치를 하겠다. 야당과도 협치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이 이렇게 해서 서로 정치회장에서 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면 이재명이 힘들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이 정치를 못합니다. 이재명이는 엉터리고 실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예상이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